어머니, 그 전화 사기예요. 손녀 은지의 외침에 김남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통화 중이던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객님 계좌가 범죄 계좌로 조회됐습니다. 오늘 안에 본인 확인이 안 되면 계좌가 자동 정지됩니다. 성함하고 주민번호 앞자리 그리고 계좌번호만 확인 도와주시면 조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몇 마디 말했을 뿐인데 그 순간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피싱범죄 수사과에서 18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박상규 과장입니다.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조사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설마 내가 속을 줄은 몰랐어요. 이 영상에선 실제 피해자들이 그 말만 안 했으면 하고 후회했던 결정적인 순간들을 사건별로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른 어르신의 평생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만난 최동철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7, 시장에서 손수 기른 채소를 팔며 성실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40년간 조금씩 아껴 모은 돈으로 자녀들 결혼도 뒷바라지했고 남은 3억 2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해 두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한은행 고객센터입니다. 최동철 고객님 맞으신가요? 목소리는 흔히 들었던 친절한 은행 상담원이었고 말투는 더없이 정중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본인이 하신 건가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자 상담원은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 도용이 의심됩니다. 빠른 확인을 위해 고객님의 성함, 생년월일,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자주 묻는 말이라 생각하신 최동철 님은 의심 없이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비밀번호는 혹시 사자리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평생 모은 돈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자리 비밀번호는 조합이 만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수초면 풀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뒤 은행에서 확인하던 최동철 님은 충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3억 2천만 원. 그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간직해둔 전부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 그냥 확인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이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파고드는 틈입니다. 친절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은 마음, 은행이라니까 더 믿고 싶은 마음, 그 예의와 믿음이 사기의 출입문이 됩니다. 진짜 은행 직원이라면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자릿수조차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함, 생년월일, 계좌번호조차 전화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는 은행 창구,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만 확인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가 오신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명함에 적힌 번호도 말고 문자로 온 번호도 말고 통장에 인쇄된 은행 대표 번호나 직접 검색한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하세요. 최동철 님은 아직도 그 돈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 조직은 자금을 7개 계좌로 흩어 해외로 송금한 뒤였습니다. 요즘도 시장에서 채소를 다시 팔고 계십니다. 이번엔 자식들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달랐을까? 그분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사시는 박명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1, 자식들에게 엄마가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써. 소리 듣던 분이셨습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모바일 뱅킹까지 다 하시던 분. 친구들 앞에서는 늘 이렇게 자랑하셨죠. 나는 그런 사기 안 당해. 모르는 전화 오면 끊어버려.
요즘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날도 그런 자신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농협 고객님 대출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및 취소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박명숙님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언제 대출 신청을 했지? 불안한 마음에 손가락이 그만 링크를 눌러버렸습니다. 농협 로고가 떴고 본인 확인을 위해 앱을 설치해 주세요. 그 문구에 별 의심 없이 설치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대출을 취소하려면 이 앱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치가 끝나자 스마트폰 화면이 멈추더니 몇 분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금감원 보안팀입니다. 고객님, 지금 계좌의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오늘 안으로 모든 계좌가 잠깁니다. 목소리는 침착했고 말투는 익숙했습니다. 무엇보다 박명숙님의 이름과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 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바로 송금해 주세요. 그 지시에 따라 총 4천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순간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박명숙님이 설치한 앱은 보안 앱이 아니라 도둑 앱이었습니다. 그 앱으로 사기범은 스마트폰 안을 모조리 들여다보고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력하는 모든 숫자, 문자, 계좌번호까지 실시간으로 감시당한 겁니다. 아직 난 젊어라는 자신감이 그날은 가장 큰 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앱 하나 설치한 그 순간이 전 재산을 여는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자 링크로 들어가 설치하는 앱은 함정입니다. 앱은 무조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만 설치하세요. 어떤 앱이든 설치하기 전에는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꼭 설치해야 하나? 박명숙님은 지금 손자에게 스마트폰을 다시 배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니다. 내가 아는 게 많다고 방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모를 땐 자식한테 묻는 게 제일 안전한 길이라는 걸요.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보보다 중요한 건 한 번 더 묻는 용기입니다. 이번엔 대구에 사시는 윤기호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0,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특히 세금은 국민의 도리라 믿으셨던 분이죠. 매년 납부일엔 달력에 표시까지 해두셨습니다. 그런 윤기호님에게 지난 겨울 오전 9시 20분 조용한 집 안에 낯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세청 체납관리과 이준호 주무관입니다. 윤기호님 맞으신가요? 목소리는 정중했고 말투는 딱 부러졌습니다. 고객님, 2022년도 소득세가 380만 원 체납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납부 확인이 안 되면 내일부터 부동산과 통장이 압류됩니다. 압류라는 말에 윤기호님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세금을 밀려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주민번호 앞자리와 주소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도중 휴대폰으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국세청 로고와 직인이 박힌 체납 안내서, 실제 공무원 이름과 직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윤기호님은 순간 그 문서를 확대해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진짜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압류를 막으려면 지금 모바일 뱅킹으로 이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윤기호님은 망설임 없이 3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미루지 않는 내 방식대로 행동한 것뿐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다가 딱 한마디를 들으셨습니다. 아빠, 그거 사기예요. 국세청이 전화를 해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이미 돈을 여러 대포 통장으로 분산시킨 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말로는 몇 시간 안에 흔적조차 못 찾게 되는 게 요즘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윤기호님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배웠어요. 그게 그날 나를 무너뜨린 거였죠. 꼭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절대로 전화로 세금 안내하거나 계좌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체납 고지는 항상 등기 우편으로만 도착하며 납부는 오직 은행 창구나 홈택스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시 국세청이나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에서 돈을 입금하라고 전화가 온다면 무조건 끊고 직접 그 기관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126번입니다. 3초면 확인 가능합니다. 윤기호님은 지금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국가기관이라고 그냥 믿지 마세요. 진짜 국가는 전화를 통해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윤기호님의 이 말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이번엔 인천에 사시는 백순영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9, 서울에서 일하는 딸과 매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다정한 어머니셨습니다. 아침엔 잘 잤니? 저녁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 짧은 인사가 두 사람의 하루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백순영님은 곧바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친 거야?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가 수술해야 하는데 카드가 막혀서 내가 대신 병원비를 내줘야 해. 500만 원만 먼저 보내줄 수 있어? 내일 꼭 갚을게. 카카오톡 프로필은 분명 딸의 사진이었고 말투도 평소 딸과 똑같았습니다. 그래, 계좌 불러줘. 백순영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정말 급하다는 뜻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입금 후 동료분 빨리 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에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오늘 카톡으로 이야기한 건? 백순영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너 낮에 그 메시지 너 맞아?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서에 함께 가보니 범인은 딸의 사진과 이름을 복사해 만든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새 친구 추가 메시지. 의심 없이 수락한 순간 모든 건 시작된 겁니다. 딸이 다급하다는 말에 부모로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기범들이 노리는 틈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전화를 걸었다면요.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카카오톡은 흉내낼 수 있어도 목소리까지 흉내내긴 어렵습니다. 백순영님은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내가 딸 목소리 한 번만 들었더라면 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은 안 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딸과 약속을 정하셨습니다.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전화 확인. 카톡 친구 요청이 오면 이미 친구 추가된 사람인지부터 확인. 이제는 꼭 묻고 나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꼭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말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의심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와 이런 약속부터 정해보세요. 카톡으로 돈 얘기 나오면 엄마가 꼭 전화할게. 무조건 확인할 거야. 그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500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절대 안 속지. 저런 전화 오면 끊어버리면 되지.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국 경로당을 다니며 강의할 때 처음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그런 사기 안 믿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속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의가 끝나면 눈시울이 붉어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나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었는데 그때도 주민등록번호 물었었어요.
잊고 있던 순간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경로당에서도 한 할머니께서 제 팔을 잡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과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면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주민번호 알려줬어요. 저 괜찮은 걸까요? 다행히 그분은 더 이상 정보는 주지 않으셔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늘 곁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속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무조건 의심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묻는 순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은행, 경찰, 공공기관. 절대 전화로 주민번호, 비밀번호,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인차 묻는다는 말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끊고 확인하세요. 모르는 번호, 낯선 목소리, 수상한 말투. 그럴 땐 그냥 끊으세요. 그리고 통장에 적힌 은행 번호 114에서 받은 관공서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한 3단계 생존 매뉴얼을 드립니다. 첫째,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는 순간 바로 끊으세요. 비밀번호 몇 자리세요? 고객님 성함과 계좌번호만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건 상담원이 아니라 사기범입니다. 둘째, 링크나 앱 설치는 절대 금지입니다. 대출 확인 문자, 체납 안내 문자, 앱 설치하라는 알림. 이런 건 누르면 안 됩니다. 앱은 오직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만 설치하세요. 셋째,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사기일까? 묻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켜줍니다. 청주에 사시는 73세 김남순님의 이야기입니다. 우체국이라며 온 전화. 해외에서 온 택배에 마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남순님은 순간 놀라셨지만 손녀에게 전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손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기예요. 지금 끊으세요. 그 한마디에 김남순님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김남순님은 말씀하십니다. 전화로 돈 얘기 나오면 나는 무조건 손녀부터 찾아요. 의심하는 순간이 내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확인하는 행동이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주변에 전해주세요. 이웃과 나누세요. 나만 조심해선 안 됩니다. 함께 조심해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더 이상 사기범의 쉬운 먹잇감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꼭 해야 하는지를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끊으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명의 피해 사례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평생을 아껴 모은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말합니다. 설마 내가 속을 줄은 몰랐어요. 그 한마디만 안 했어도 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아시게 됐습니다. 피싱 전화에 단 하나의 대답만 해도 전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의심의 기술을 옆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동네 경로당 어르신에게, 교회 친구, 성당 밴드, 복지관 모임, 단톡방에 계신 분들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전화로 주민번호 물어보면 끊어야 해요. 앱 설치하라는 문자 오면 누르면 안 돼요. 돈 보내달라는 메신저 오면 반드시 전화 확인하세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합니다. 한 사람이 의심하고
다른 사람이 확인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정보를 퍼뜨릴 때 보이스피싱은 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셨다는 뜻입니다. 그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는 순간 무조건 끊으세요. 모르는 앱,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돈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과 꼭 나눠주세요. 저는 봤는데 꼭 한번 보셔야겠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단톡방에, 경로당에, 교회 밴드에, 카카오톡 단체방에 링크 한 번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전달이 다른 어르신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기는 혼자 조심해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함께 조심해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가 다른 어르신의 전 재산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조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지켜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피싱 전화, 말하기 전에 의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